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스타시대 라디오입니다. 좀 전까지 인도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요. 길게 통화를 한 후에 그 친구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친구랑 나누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통화를 끊자마자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채널 영상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도 친구 중에서 중학교 교사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저한테 드림 캐쳐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었고, 저랑 같이 인도에 있을 때 요가도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했거든요. 최근이라고 해도 1년 전쯤인데, 인도에서 같이 있는 동안에도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 때문에. 지금 30대 초반인데 31살인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여성의 나이가 31살이면 굉장히 좀 많이 노처녀라고 하더라고요. 인도가 아무래도 많이 보수적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부분은 20대 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전처럼요. 이제 30살부터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20대 후반만 돼도 좀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잘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 친구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친구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혼에 대한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반적인 생각과는 꽤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연을 좋아하고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면 좋겠다.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그쪽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을 뿐더러 일단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 또 좋지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었대요. 결혼에 대한 어떤 압력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지고, 더군다나 자기 애인의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좀 탐탁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좀 트라우마가 생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몽을 100번 이상 꿨대요. 그 악몽 내용이 뭐냐면, 잠을 자면 그 꿈에서 자기가 너무나 잘못된, 자기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결국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생활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는 꿈을 꾸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1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이 결혼한 상대자를 3번 만나고 결혼을 했대요. 아, 인도니까 뭐 얼굴도 안 보고 맺어준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델리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교육 수준 엄청 높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선입관 같은 게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뭐 이러이러하다, 뭐 여자들을 막 업신여기고. 근데 그거는 정말 대도시의 좋은 집안들에게는 절대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어찌됐던 그 3번의 만남 끝에 운명을 느껴서 프로포즈를 받고 당연히 승낙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일단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통화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자신의 어떤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삶을 조각하는데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었고요. 이번처럼 운명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이 자신의 착각이 아니고 영혼에서 그 목소리가 이거 맞아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을 때 역시 바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대요. 이 친구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시작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지역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남편이랑 캠핑을 갔었대요. 산으로요. 둘 다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캠핑을 갔는데 거기에 강이 있었고, 강에 이렇게 출렁다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를 건너다가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 약간 건긴 것 같아요. 물이 가득 차 있지도 않았고 바위도 듬성듬성 이렇게 있었고 글로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즉사잖아요. 거기 떨어지고 이제 앰뷸런스 불러갖고 이렇게 병원 가고 한 차례 소동이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처가 단 한 군데도 없었대요. 지면에 닿을 때, 그 바위에 닿을 때 한쪽 면으로 이렇게 탁
부닥치면서 떨어진 건데, 이 피부에 약간 그 상처, 이제 슬키고 이렇게 뭐 피나고 하는 약간의 상처 이외에는 뼈나 머리나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고, 병원에 가자마자 그냥 퇴원했대요. 며칠 있다가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한테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그 사건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줬고,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친구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명상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자주 기도해 주는 거 알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특히 너처럼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기도들이 모여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100%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듣기 좋은 말 하네, 그게 아니고 정말 100%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명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명상을 하는데, 매번은 물론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는 못 하는데, 제가 어떤 기분이 느껴질 때는 하는 명상 중에 주변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명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느낌이나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중력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 저는 차분하게 호흡하는, 그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지우는 그런 쪽의 명상을 그냥 스톱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명상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자기가 이 집중도 잘 안 되고 마음도 내가 원하는 느낌의 마음이 아니고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억지로 명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그냥 하세요. 오늘 명상 안 해, 그냥 기도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냥 간단해요. 그 사람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진짜 피어나게 말로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무 감정 없이. 그런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 에너지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도움도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느낌이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간단히 여러분의 부모님, 현재 여러분의 뭐 부인, 남편, 아니면 혹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드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물론 가족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는. 근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느낌의 마음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당연히 가족부터 기도하시고,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애인, 친구, 직장 동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몇 명까지 해요? 그냥 수십 명 계속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는 1시간도 가버리고 30분도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그 순수한 상태로 정말 이미 돌아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에너지화 돼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야기를 꺼낸 그 인도 친구처럼 내 기도가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떤 도움을 이끌어 주는데 동력, 그런 에너지, 어떤 배터리처럼 그렇게 작용을 분명히 한다고 저는 믿고,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사건처럼 누가 생각해도 기적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경험을, 그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올 테니까, 굳이 근데 확인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물리적으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믿지 않더라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쪽으로 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억지로 명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오늘은 그냥 기도를 하자, 기도로 명상을 끝내자, 이렇게. 그리고 직접 해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끝냈을 즈음 이미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나 이 부인, 남편 간에 다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이라고 하면 형제들이나 뭐 부모님들이랑 다툴 때가 많은데, 서로 막 큰 소리 높이고 막 화도 내고 하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한순간 이렇게 휴식 타임이 되면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좀 가라앉고 몇 시간 지난 후에나 아니면 반나절이든 하루든 지난 상태면 이제 자신의 감정도 많이 누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이거 진짜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또 무슨 종교 지도자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마음이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맑은 상태로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것을 경험해 보면 나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습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습관이라고 해서 매일 하는 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내가 기분이 너무 더러울 때 내 더러운 기분을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직접 한 번 정도 꼭 진지하게 해보세요. 말로 듣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진짜 한번 해보면 마음이 참 순수해질 것 같네. 그리고 이제 자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마음이 괴로울 때 명상으로 그것을 좀 씻어내자. 그런 방법도 물론 좋지만 제가 지금 소개드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명상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내 원래 순수한 내가 원하는 그 마음 상태로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냥 자동으로 기도가 끝날 즈음에 이미 그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감정 라인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는 아무튼 이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선배라고, 결혼 선배라고 한 가지 팁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팁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결혼할 상대나 사랑하는 상대를 찾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말 아니에요? 각자 특히 이제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있을 때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자꾸 타협을 해요. 내가 이러니까 상대방이 좀 이래도 이런 식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러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상태가 이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냥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라고 기준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란 건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흔히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집안은 이래야 되고 집안의 재산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할 남자 혹은 여자는 이런 직업과 이런 연봉에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차원의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또 하나 자기가 얘기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뭐였냐면 이 친구가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 정말 가끔 그 같은 악몽을 꾼대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막 발버둥 치는데 결혼이 막 진행되면서 결혼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악몽. 근데 아침에 자기가 눈을 딱 떴을 때 옆에 자기 남편이 자고 있잖아요. 그 남편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 너무나 이 안심이 되고 너무나 행복한 기분이 감사의 기분이 나온대요. 강몽에서 깬 순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반 농담으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내가 오늘 너한테 들은 것 중에 결혼에 관련해서 2가지 포인트를 캐치를 했어. 하나 타협하지 말라. 2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을 본 순간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사람이면 될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스타시대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미혼 분들이 계시다면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들을 만나면 아마 결혼의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점검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이 왼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가 나오는지 한번 점검을 또 한번 해보시면서 좀 탐탁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조금 더 사랑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조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친구랑 통화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요. 그 느낌을 같이 어떻게 하면 생으로 전달시켜 드릴까 생각하다가 늦었지만 내일 할까 하다가요. 전화 끝나자마자 제 안에 그 느낌과 감정과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그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가서 제가 가진 그 받은 느낌을 나름 똑같이 비슷하게 느끼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와의 통화했을 때의 느낌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